자, 이번 주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미국이 빅컷을 해서 서프라이즈였는데 또 이제는 미국 덕에 중국도 본격 돈 풀기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성 공격적인 부양책을 펼쳐서 미국도 좋았고 중국도 좋았죠.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왜 미국 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더 강하게 빅컷을 해준 덕분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조금 여력이 더 생긴 거죠.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한국도 금리를 좀 내릴 여력이 생기고 다른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도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안 내리는데 한국이 막 먼저 내리거나 뭐 중국이 먼저 내리고 있으면 이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거나 환율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좀 내려줘야 다른 나라들도 눈치 보면서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빅컷을 먼저 공격적으로 해주고 또 11월 달에도 내려준다 이런 지금 기대감이 커지니까 중국도 버티다가 이제 바주카포급 경기 부양책을 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게 중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이제 미국이 신호탄을 쏴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이 확대된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산시장 측면에서 다른 거 빼고 일단 자산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 기대감이 커지는 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가 일부러 5년 주가 수익률 가져왔는데요. 참 이거 보시면 왼쪽 검은색 그래프가 미국 S&P 500 지수 5년이고요. 92.8%.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딱 5년 동안 2배 올랐습니다. 5년에 2배. 그러면은 복리로 한 연평균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렇게 오르고 있고, 근데 상해 지수, 중국 지수,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는 5년 동안 마이너스 2.9%. 야, 5년 동안 돈 열심히 넣어놨는데 적금, 예금은커녕 본전도 안 되는 마이너스 2.9% 수익률이었던 겁니다. 그마저도 이번 주에 폭등해서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쉽게 말해서 바닥을 기다가,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쭉 내려가는 거 느껴지시죠? 중국 증시는 거의 최근 4년 동안 그냥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턴어라운드 하면서 2022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중국은 계속 내려가면서 끝없이 내려갔죠.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중국 얘기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들이 없으시고 제대로 된 반등도 못 해주니까. 근데 이번에 금융위기 이후 최대급, 2008년 이후 최대급으로 최고의 한 주를 보낸 중국 증시였습니다. 지수 한 16% 가까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 친 거냐 아닌 거냐도 많이들 왈가왈부하시고 중국 주식에 관심이 또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절대 안 해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절대 다수겠지만 또 봐야겠죠. 일단 이렇게 됐었고, 그래도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 장 정도 해왔습니다. 같이 잠깐만 볼게요. 일단은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뭐 중국이 경기 침체고 안 좋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워낙 얘기 많이 들어서 부동산 빠지고 뭐 경기가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상 뛰어넘는 아주 공격적인 패키지를 발표해서 조금 그래도 어라 이렇게 된 한 주였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의 수장 3인방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여기다 최대한 해왔는데 4개 정도 동시에 패키지를 발표한 것도 이번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증시도 살리고 돈도 풀고 부동산도 살리고 내수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막 쏟아낼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시진핑도 직접 등판해가지고 돈 뿌리겠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아는 여기 유동성 공급, 금리도 내려주고 지준율이라 그래서 지급준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쌓아둬야 되는 비율을 낮춰줘서 시중에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게 만들어주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2가지 공개했고요. 여차하면 금리 인하 더 하겠다. 미국이 11월에 내려주면 우리도 따라 내릴 거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줬고, 또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것도 컸죠. 부동산 회복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빠지는 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택 부양, 부동산 경기 살려야 된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2020년 침체 이후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알고도 모르는 것 마냥 그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도 놔뒀는데 이제는 대출금리도 확 깎아주고 다주택자들도 여태까지는 철저히 꽁꽁 싸매서 못 사게 했었는데 1주택자, 2주택자 풀어주고, 지금 지방에 막 아파트들 쌓여있고 정부도 지금 세금 못 걷고 이래서 난리인데 지방정부가 부동산 매입하는 거 대출도 지원해주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살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직접적으로 부양하겠다. 안정기금도 조성하고 자사주 매입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도 환호했던 거고요. 4번째, 요것도 좀 독특한데 내수 살리기. 직접적인 현금 살포를 선언한 건 침체 이후 처음이고 시진핑 집권 이후로는 사실상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저소득층한테 현금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현금 전 국민한테 20만 원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지금 저소득층한테 이번에 10월 국경절 연휴, 중국은 10월 첫째 주
주가 국경절 연휴입니다. 우리나라 추석처럼 이제 긴 연휴인데 국경절 연휴 때 저소득층이 돈 좀 쓰게 하자. 그래서 최대 60만 원까지 현금을 살포하는 겁니다. 이거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던 거죠. 미국도 막 보조금 그냥 계좌에 쏴주잖아요. 민생지원금이라서 현금 주고 또 10월로 안 끝나고 12월까지 중산층까지도 소비 쿠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보시면 전방위인 거 느껴지시죠? 정책이 제가 봐도 이게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시에 쓴 건데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혹시 모르니까 더 할 수 있는 건 더 하겠다라고 추가 부양책 지속까지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중국이 지금 얼마나 침체가 심각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해서 야 이거 곧 침체가 온다라고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 요 팩트만 보자면 어쨌든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에 외신 월가 평가된 거 인상 깊었던 것만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정권 최초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시작했다. 현금 살포 말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좌에 쏴주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좋죠. 저소득층분들 계좌에 60만 원 들어오면 나이키 신발 사시고 맛있는 외식도 하시고 스마트폰도 교체하시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주택 부문의 반등을 지시한 것은 경기 침체 이래 처음이다. 보통 경제 문제는 9월에 다루지 않는데 12월에나 다뤘어야 될 것을 9월에 다루는 것 자체도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베이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이 경기 회복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밝힌 순간이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최대 호재다. 2020년 이후에 최대 호재다. 돈풀기, 역대급 돈벌 기회가 왔다. 시진핑이 각성했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제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가 5%인데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절실해졌다. 5% 달성하려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빠져나가고 침체에 장기 디플레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좋다고만 볼 수 없다. 뭐 이런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한 주간 중국의 이런 엄청난 부양책 덕분에 미국도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당연히 나스닥, AI와 중국발 유동성 조합으로 반등세 크게 뭐 급등은 아니고요. 주간 1% 야금야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S&P 500도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계속 뚫으면서 올해 42번째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42번째 신고가 뚫고 있고요. 주간 0.6%라서 증시는 재미가 없었어요. 미국은 거래량도 별로 없었는데 이 돈이 다 어디 갔냐? 투자자들이 다 어디 갔나 봤더니 중국 쪽으로 다 달려갔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중국 주식이 상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랠리가 지속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심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랠리가 단기에 끝나면 또 이제 그냥 사그라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초록불 장난 아닙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전자상거래 대표 기업 알리바바 그리고 테무를 가지고 있는 핀더더 테무 아시죠? 전자상거래 요즘 또 테무 열풍이었잖아요. 테무의 모회사인 핀더더 35%, 또 전자상거래 기업 징동닷컴 39%, 여행 대표 플랫폼인 트립닷컴이라고 있습니다. 26%. 그리고 전기차 소비 부양이니까 증시 부양의 소비 부양이니까 자동차주들도 좋습니다. 전기차 대표 기업들 니오, 샤오펑 뭐 이런 기업들 20% 30%씩 급등. 그리고 중국 관련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기술주 ETF, K-웹, KWEB는 26%, 중국 홍콩 대표 지수 ETF는 18%. 장난 아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통계 이래로 중국 주식에 매수한 게 2020년, 21년 이래 최대 순매수다. 한 주 동안 그냥 투자들이 중국 주식으로 다 몰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목님, 저는 중국 주식 별로입니다. 맞습니다. 중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국 주식으로만 간 게 아니고, 이제 중국과 관련된 미국 주식들도 대부분 좋았습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 제가 이제 금리나 수혜주라고도 묶어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비슷합니다. 주간 수익률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여기 왼쪽 자료로도 보셔도 한 주간 좋았던 주식들 분류해 놓은 건데 중국 관련주가 초강세였습니다. S&P 500 1, 2등이 카지노주였습니다. 혹시 라스베가스 샌즈라는 카지노 기업 아실까요? 카지노 리조트 기업. 혹시 뭐 마카오나 아니면 미국에 실제로 라스베가스 카지노 놀러 가시면 보셨을 만한 리조트 그룹이죠. 윈 리조트,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 이런 호텔, 숙소 이런 것들. 그리고 쇼핑, 여행, 에스티로더, 화장품 기업 17%, 또 국경절 앞두고 돈 풀었으니까 여행들 많이 다닐 테니까 비행기 탈 테니까 유나이티드 항공부터 각종 항공사 급등, 부킹홀딩스 여행 플랫폼, 힐튼 호텔 그룹 이런 것들 급등. 또 그리고 시진핑이 건설, 부동산 살려라라고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 제조업 관련주들, 원자재, 구리부터 해가지고 캐터필러, 굴삭기, 굴착기 이런 거 전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 캐터필러, 그리고 건설 아파트 부동산 지으면
건물 지을 때 필요한 게 꼭 승강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또 상위권에 있는 오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도 상승세를 보였고, 또 전기차,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테슬라도 로보택시 기대감도 있지만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기도 하죠. 테슬라, 또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유동성 기대하면 가장 꿈틀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주죠. 코인주. 지금 비트코인도 주말간에 또 약간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코인주들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줄 요약은 그냥 중국이 다 했다. 돈이 중국으로 다 몰려갔다.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은 워낙 또 최근에 AI 이런 것들 많이 달렸으니까 좀 조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는데 중국도 그거에 힘입어서 강력 부양책 해주니까 소비재 주식들이 아무래도 격호제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마침 삼성증권에서 구독자분들 보실만한 리포트 하나 내주셨거든요. 글로벌 소비재 총정리.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 시기 다가오고 소비 회복 시기가 다가올 테니까 포트폴리오 다각화, AI 빅테크에 몰빵하신 분들은 이런 주식들도 좀 분산해둬도 나쁘지 않다라는 뷰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AI 빅테크 나스닥 다 좋지만 또 금리 인하 시기에 소비도 좀 여력도 생기면 이런 주식들도 매력이 생기니까 한번 보자라는 취지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포트 올릴 테니까 총정리 리포트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언급드렸던 기업들이죠. 뭐 나이키,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 월마트, 코스트코, 유럽에는 명품, 루이비통, 에르메스,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로 분산해도 좋다. 그런 걸 정리해주는 리포트였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에 업로드 해둘게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돈 푼다니까 바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루이비통 LVMH 그룹입니다. 이건 유럽에 상장돼 있어서 미국에는 상장이 돼 있지 않은데 그래도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ETF로 유럽 명품 ETF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저도 절세 계좌에 담아둔 ETF가 있는데 아마 최근에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명품주도 2012년 이후 최고의 한 주 기록했습니다. 유럽 명품을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소비 상황에 따라 유럽 주식들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기사가 보시면 중국 경기 부양의 진정한 승자는 LVMH 루이비통 그룹 아니냐. 아르노 회장이 재산이 하루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래서 지금 세계 3위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명품 왕국의 제왕입니다. 세계 1등 부자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 세계 2등 부자는 아마존 창업자, 지금은 이제 CEO에서 물러났지만 제프 베조스, 3위가 루이비통 회장, LVMH 회장, 아르노 회장입니다. 4등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고 5등이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다 테크죠. 1, 2, 4, 5등이 다 테크인데 진짜 유일하게 테크 기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자인 기업이 LVMH. 잠깐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덕에 유럽도 명품주도 급등세였다. 반등세였다. 올해 수익률 내내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했는데 아직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4.1%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주식들, 명품 주식들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월가가 태도가 싹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구독자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과 연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은 투자할 나라가 아니다. 중국에서 돈 빼라. 막 그래가지고 월가 기관들도 막 사무소도 중국에서 철수하고 사업도 접고 막 이랬거든요. 돈 빼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대표적인 기사를 낸 게 월가는 중국을 투자할 수 없는 나라라고 보고 있다라고 한 게 이제 2월 초에 대부분이었어요. 중국은 뭐든 사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거의 뭐 중국 사라로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걸러서 들으실 필요도 있겠지만 의견이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은 대표적인 헤지펀드의 거물 중에 데이비드 테퍼라 그래서 고위험을 추구하는 주식 천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막 미국의 스포츠 구단도 가지고 있는 정말 부자인데 이분은 이번에 인터뷰에 나와서 중국에 올인해라. 중국에 관련된 건 뭐든지 사도 좋다. 이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의 포트폴리오 공개된 거 보면 1등이 알리바바예요. 포트폴리오 12%가 알리바바라서 자기는 중국을 좋게 본다면서 상반기부터 매집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 베팅이 어떻게 보면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발상 베팅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인터뷰에 나와서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최근에 중국 주식 더 샀다. 자기는 중국 줍줍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고 제가 자세하게 소개는 안 했지만 마이클 버리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춰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하락론자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도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 1등이 중국 주식입니다. 알리바바에 베팅해놨죠. 그래서 또 기사 보니까 막 뭐 마이클 버리의 베팅이 이번에 또 맞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역발상 베팅이 또 맞아 들어가는 건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골드만삭스도 지금 이제 중국 주식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포모가 발동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구독자분들도 중국 주식 안 한다, 나는 관심 없다, 절대 안 한다 하실 텐데 이제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사볼까? 아니면 이제 더 오르면 지금이라도 살까요? 막 이렇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게 누구나 그렇거든요. 원래 자산 시장은 오르면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그런 걸 약간 얘기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중국으로의 자산 배분이 다시 시작될 거다. 지금 미국에 몰빵돼 있는 투자들이 많은데 기관들도 그렇고 중국으로 이제 신흥국 자산 배분이 시작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좀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개인들은 판다.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탈출 기회다. 중국 증시가 반등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중학개미,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도 행렬이었대요. 요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요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 만약에 계속 사고 개미들은 판다. 그럼 보통은 슬픈 얘기지만 이게 개미들이 팔면 주식이 오르거든요. 저도 개미인데요. 뭐 저도 한낱 개미인데 참 신기한 게 제가 팔면 오릅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 1년 물려 있다가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야, 이제 본전이라도 찾아서 나가자. 그런 거 하잖아요. 1년 내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빠지면 제발 본전만 찾게 해주시면 제가 이 주식 다시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정말 안전한 주식만 하겠습니다. 제발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제 중국 주식에 물려있던 많은 개인분들이 오르니까 야, 이거라도 건져서 탈출하자. 이거 기사 뽐뿌 나왔을 때 도망가자. 이러면서 이제 매도하신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막 꼭 내가 팔면은 갑자기 이제 계속 올라서 그때 팔지 말걸. 막 이러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또 이제 이 기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이제 메모해 놨겠습니다. 과연 개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 중국 주식이 진짜 바닥을 친 건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할 돈도 부족해서 미국 주식에 넣을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저는 할 여력이 없습니다만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전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현재 중국 주식에 대한 비관론, 즉 하락 베팅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여전히 숏 베팅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여전히 중국 경제나 증시에 비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 반등은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한번 분위기 전달차원을 가져와 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중국이 아니고 그냥 이제 미국 주식이 막 독주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즘 오죽 보면은 분위기를 보면은 요즘 한국 주식 절대 안 한다 막 이런 글들도 가끔 막 보여요. 뭐 미국 주식만 답이다. 아시아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뭐 미국 주식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맹신론자는 아니거든요. 돌고 도는데 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돌아오면서 돈 풀면 한국 차례도 오고 아시아 차례도 오고 중국 차례도 오고 돌고 돌겠죠. 뭐 그렇게 저는 약간 순환론자인데, 그래서 지금 또 아시아에도 온기가 확산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양책들이 지속되고 미국도 돈 풀면서 환율도 내려오고 하면은 저도 한국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하지는 않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도 맨날 빌빌대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또 좋은 분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 대표 주식 중에 하나였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주식이 요즘에 영 분위기가 안 좋죠. 막 회계 조작 이슈 터지고 지금 고점 대비 막 50% 60% 빠져 있고 약간 엔비디아도 좀 옆으로 기고 이러니까 좀 약간 요 AI주들은 이제 더 뭐 폭발적인 랠리 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뭐 횡보하지 않겠냐, 막 이런 동안에 이제 반대로 바닥을 기던 뭐 알리바바나 중국 기업들이나 아시아 기업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 많이 빠진 것들, 그런 쪽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뷰를 가지신 분들도 있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로테이션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업종 순환매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AI 반도체 이쪽은 아직도 긍정적이라서 같이 돌고 돌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일단 이렇게 되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코멘트를 달았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권 G1,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 상태에 돌입했는데 이거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베팅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중국의 인민은행에 반하는 베팅은 하는 게 아니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패러디를 했습니다. 원래 연준에 반대하는 베팅을 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증시에. 근데 쉽게 말해서 연준도 돈 풀게 하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돈 풀게 하는데 거기에 숏 베팅을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실시 비율이 6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하고 뭐 유럽도 하고 중국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들도 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한 거죠. 그래서 돈이 풀리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금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고,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좀 약한데 약간 이제 기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같이 좋았거든요. 제가 한 번씩 정해서 보여드리는데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대표 관련주 중에 하나가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라는 주식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일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스트레치라는 기업도 있고, 이게 주간 20%, 코인베이스도 10% 넘게 올랐고, 로빈후드라 그래서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돌아오면 돈 버는 거래 플랫폼,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증권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영한, 토스증권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쉬운 거래 플랫폼을 표방하는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도 올해 주가 조용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87%,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기업도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쉬고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모양이 혹시 이제 기술적 분석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꼭 깃발 모양으로 생긴 모양이 나와요. 요게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불 플래그 패턴이라 그래서 상승형 깃발 패턴, 그러니까 마치 급등하고 약간 숨고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이런 패턴도 있다는 게 놀랍죠.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모으고 있다가 이제 이게 위로 탁 뚫고 올라가면 이제 급등할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제 점프하기 직전에 약간 숨 고르면서 이렇게 쉬었다가 팡 튀어 올라가는 기술적 패턴인데, 뭐 이런 걸로 돈 벌면 다 돈 벌겠죠. 그러니까 정말 재미삼아서 참고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다가 이제 반대로 깃발 모양에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실패한 깃발 모양이 돼서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방으로 다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홀짝 게임으로 그냥 진짜 재미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패턴도 있다. 그냥 나온 김에 모양이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실제로 이게서 요 박스권 돌파하면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 비트코인보다 이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는데 약간 관련주들이 먼저 지금 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코인주 막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유동성 장세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서, 뭐 금도 신고가 뚫는데 뭐 이런 관련 주식들이나 뭐 S&P 500도 지금 매일매일 신고가, 올해만 42번 신고가 뚫고 있는데 유동성 관련주들이 안 오르는 것도 이상하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산 배분 관심 있으신 분들 차원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렸고 정리 한번 쫙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11월에도 빅컷을 전망하고 있는데 확률이 53%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가 5.5에서 5로 내려왔는데 거기에다가 4.5까지 내려가면요, 불과 2달 만에 금리가 1%포인트나 내려가는 겁니다. 진짜 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럽부터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훨씬 더 금리 내리기 편해지겠죠. 명분이 생기겠죠. 이제 미국도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려도 된다, 더 많이 내려도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도 물가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경기 충격에 대한 신호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골디락스, 쉽게 말해서 증시가 좀 좋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이나 채팅창에도 침체 걱정은 어떻게 할까 하시는데, 아직은 저도 매주 브리핑 해드리는데 뭐 미국 다음 분기 GDP도 3%대 아직도 2% 이상 나오고 있어서 이게 미국이 침체 쇼크가 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은 과장된 공포나 걱정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보는 지표로서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이제 걱정할 이슈가 나오면 또 같이 봐야겠지만,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고용지표 실업률이라든지 11월의 대선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뭐 요거 가지고 막 침체 쇼크가 온다거나 뭐 증시가 폭락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 못한 뭔가가 터져야겠죠. 원래 예상 못한 악재가 터져야 증시가 쇼크를 받는 건데, 다 예상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저하고 미리 얘기한 거는 사실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재료여가지고 막 크게 충격이 잘 안 오는 편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방심하고 있는 어떤 몰랐던 분야에서 뭐가 터져야 되지 않을까, 만약 침체 쇼크가 온다면 싶습니다. 한번.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AI 주도주 인프라도 좋고, 금리 인하, 부양 투트랙으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스닥 위주의 빅테크, AI 주도주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비중을 더 가져가시면 되고, 금리 인하 수혜주, 아까 말씀드렸던 금도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코인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보여드린 대표적인 소비재, 중국도 부양한다고 하니까 이제 돈 풀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시차를 두고 중국도 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 침체가 장기화 될 거다, 돈 풀어도 소용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비재 사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미국도 돈 풀고 중국도 돈 푸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갑 좀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발도 사고 스마트폰도 교체하고 자동차도 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카지노도 못 갔는데 한번 가서 또 재밌게 가족들하고 리조트 가서 시간도 보내고, 커피도 한 잔 더 할 것 같고, 화장품도 좀 많이 사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소비주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저도 그래서 비중을 한 7대3, 6대4 요 정도로 이렇게 배분을 좀 하는 편입니다. 원래 이제 저도 AI 주도주 위주로 상반기에 가져가다가
금리 인하 이제 시점 다가오니까 점점 이쪽 비중도 가져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주 정리해봤고요. 돌아오는 주는 이슈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변동성 요인은 여기 써놨지만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뭐 파업이 있다고 합니다. 동남부 항만에 파업으로 공급망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런 거는 단기 노이즈 이런 걸로 빠지면 무조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10월 실적이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지 말지 가지고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가지고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증시에 그렇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는 화요일날 제조업, 목요일날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는데 미국이 또 침체가 다가오느니 아니느니 뭐 이런 걸로 단기 악재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이키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테슬라 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인도량 발표에 따라서 테슬라 단기 변동성 그리고 이제 실업률, 연준이 실업률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메인은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월 이제 시작되는데 캘린더 요거 캡처해서 보셔도 되고 10월은 메인이 실적 시즌입니다. 10월 중순부터. 그래서 제가 실적 캘린더도 이제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도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